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애입니다. 먼저 보충 질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늘 주신 답변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서도 짚었듯이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와 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의 인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민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병수 시장님께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의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점을 발견해서 사실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PPT를 좀 잠시 봐주시면요. 행정조직은 마땅히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님의 인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을 이끌어 나갈 사람을 뽑은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좀 정치적인 조직 구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뭐 팩트 체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이신 그리고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이셨던 분의 보좌관이 맞으신가요? 보좌관이셨던 게 맞나요? 보좌관이었죠. 네. 그분 밑에서는 얼마나 일을 하셨나요? 거의 만 6년 있었습니다. 6년. 그럼 6년이면은 긴 세월인데요. 아마 보좌관일 때 모셨던 분의 말씀을 거역하기는 쉽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좌관 경력이 18년이 좀 넘는데 18년 중에 3분의 1이라서 보좌관 경력 중에서 뭐 6년이 절대적으로 긴 세월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예. 전반적으로 보좌관의 경력들은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년 하기도 하고 18년 하기도 하고 해서 6년을 가지고 길다 짧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그럼 다음 또 이렇게 좀 계속 보시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요. 이번에 김포FC에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께서는 넘기지 말고 그냥 앞에 건 보여주십시오. 대표이사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김포시 신임 대표랑 말씀이시죠? 네, 이번에 형제 관계시죠. 네, 형제 관계신 거죠.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셨고 그리고 FC 대표이사 현 신임 되신 분은 그분의 형제 남동생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김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계속 지칭되고 있는 그분께서 민선 8기 인수위원장을 하실 때 인수위원 했던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자 현 A 당협위원장의 캠프에서 일하셨던 거 제보가 있는데 맞나요? 캠프에서 일한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 중에 한 분일 수는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조직에 활동하셨는데 캠프 내에서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캠프 내에서 일하신 적 없으신가요? 네.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이제 직전에 민원소통실장으로 김병수 시장님께서 네. 임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분을 민원소통실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이 앉으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 민원소통실장의 경력이 혹시 다른 게 추가로 필요한 게 있습니까? 경력이요? 네. 아니 경력이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저 네, 속속들이 맞습니다. 알고 예, 계셔야 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정무팀장님도 보겠습니다. 이분은 국민의힘 시의원 전 사무국장으로 캠프에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신데 맞나요? 사무국장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의원 캠프를 도와준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신 적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옥상옥의 논란의 주인공인 소통관을 살펴보면 소통관 A는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A 당협위원장의 특보셨던 게 맞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중에 한 분 있으시죠? 네, 특보셨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국민의힘 B 당협위원장의 전 사무국장이셨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소통관 다른 마지막 한 분은 국민의힘 시의원 낙선자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중요한 인사들을 한번 좀 언급을 해봤는데요. 이 언급되신 분의 몇몇만 봐도 시민들께서 산하 기관장과 소통 간에 정치적인 인사다, 보훈 인사다, 옥상옥이다라며 그런 우려를 좀 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뭐 시장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셔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 지금 다 제가 말한 부분에서 사실은 네네네라고 맞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분들이 네. 정치적이었다 또는 그다음에 뭐 옥상옥이다 그다음에 뭐 인수위와 친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PPT는 최종본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최종본입니다. 자, 그러면 김포FC 대표 이사님부터 한번 한 분씩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최종본으로 틀어주십시오. 자, 먼저 본 질의에서 지적한 김포FC 대표 이사입니다. 자, 우리 시장님, 김포FC 대표 이사님과 잘 아시는 사이겠네요. 잘 알지는 못하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봤던 사이입니다. 네, 잘 알지는 못하시나요? 그래도 뭐 족보로 따져 보면 김포FC 대표 이사님의 형님의 관계인 것만 잘 알고 보좌관이셨으니까.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그런데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김포FC 대표 이사께서 얼마 전에 행감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 PT를 지금 틀어주셨는데 최종본 틀어주십시오. 자,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속기록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김포FC 얘기가 나와서 계속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탁이 와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저는 부탁한 사람이 한 100명은 됩니다. 네,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셨습니까? 많이 해서 지원하라고 했죠. 네, 김포FC 지원하라고 대표가 하셨습니까? 공모가 되니까 주변에 이것을 맡아 주십사 하고 한 100명한테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분께서 부탁이 와서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100명한테 부탁을 하셨다면 이분은 과연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서류까지 넣었고 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이렇게 김포FC까지 맡으셨을까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지금 홍경호 대표한테 제가 직접 부탁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시장님께서 홍경호 대표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김포CF 대표 네, 이사님 네. 홍경호님으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서류를 넣었고 그래서 이분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럼 내정자셨을까요? 내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정한 적이 없나요? 네. 그러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이분은 내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들었을까요? 한번 절차에 대해서 맞게 하셨는지 선임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한다고 업무 추진비를 쭉 사용해 왔던 우리 전임 대표 이사께서 4월 6일 전격 사퇴를 하셨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퇴 후 4일 만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갑자기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야 됐을까요? 갑자기 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는 없지만 당시의 상황이 유소년 축구 U18세 정우람 사건도 있고 해서 대표 공석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는 제가 공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장님께서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5월 11일에서 18일까지 7일간 공고를 냈고 22일 1차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23일 면접 보고 6월 1일에 김포FC 신임 대표이사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엔 19일에서 31일까지 자 넘겨주세요. 서류 접수에서 임명까지 13일 만에 일사천리로 대표이사가 됐는데요. 김포시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대표이사가 된 사례가 있나요? 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저 절차가 시급하게 서두르면 가능한 절차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다른 출자 출연 기간 대표이사 선임 기간과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석이었던 기간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석부터 취임까지 김포 청소년 재단은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김포 문화재단은 4개월, 김포 산업진흥원은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원장을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공석이 공고 기간도 다른 데는 15일 이상을 지켰고요. 선임까지 한 2달 정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독 김포FC만 공석 기간이
1개월 17일, 또 접수도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13일 만에 임명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 부탁을 해서 김포FC를 맡아달라고 내정해 두었으니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좀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고 김포FC는 사실상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저희가 청소년재단이나 김포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대표로 선임할 때도 주변에 제가 한 100명 이상은 다 얘기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서 좀 도전해 보시라. 그렇게 똑같이 다 얘기했었던 기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집 공고 기간을 보면 15일 이상의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7일 이상 모집 공고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김포FC의 대표가 공석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포FC 안에서 각종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좀 시급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김포FC를 행정 절차가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지켜진 게 아니고 있느냐라는 저희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의 허용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런 기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행정 절차를 지키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정치적인 그런 면이 있다라고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김포FC 대표이사의 인사 문제가 좀 정치적인 그런 선거 개입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네,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재단법인 김포FC 정관 제38조에 보시면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행위, 선거에 개입,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정치적 행위라고 할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 민주당 의원인 본 의원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을 떠나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대표이사께서는 국민의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분의 말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네.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분이 그러면 김현주 의원님한테 가서 예를 들면 국힘의원한테 가서 당을 떠나서 하면 그분이 민주당입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문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공개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문자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포FC는 현 대표이사님이 오심으로써 기준 없는 광고비, 또 무료 티켓 배부, 또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줄서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보에 제약이 있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이 정치적 행위를 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하겠지만 문제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홍철호 전 당협위원장의 동생 홍경호가 아니라 GMF의 그룹의 홍경호 대표 자격으로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 정치적 행보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물론 선관위 그건 제가 제재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규정이 위반돼 제가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은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선관위에서 제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선관위에서도 제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김포FC 대표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포FC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들을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승승장구하던 김포FC가 애석하게도 김포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고 난 후부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김포FC 대표이사께서 오직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김포 FC 안정화와 또 성장 발전에만 힘쏟으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본질에서 짚었던 김포 FC 유소년 사건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사진을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언론에도 나온 건데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제가 저 감사장 수상에 대해서는 딱히 보고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 유독 김포 FC 건에 대해서는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고 받으신 분도 없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온 건데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이게요. 김포 경찰서로부터 김포 FC가 전화 금융 사기 예방, 학교 폭력 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감사장을 받은 때가 시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 28일 고 정우림 선수의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태일 때예요. 그런데 김포 FC가요.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아닙니까? 제가 그 사건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 단정적으로 이것이 피해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좀 제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사장은 그 이사회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지 일일이 어떤 김포 FC의 각종 자잘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는 직위는 아닙니다. 네,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생각, 무죄 추정의 원칙, 그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 경위를 좀 보시면 23년 1월 3일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의결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3년 1월 6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공식 보도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징계 의결이 되고 발표된 상태 아셨을 텐데 3개월 동안은 무엇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 김포 FC 대표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속속들이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해자가 무죄라고 방금 아까 무죄 추정의 법칙 말씀하셨잖아요. 가해자와 같은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공동 대응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저기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위원회 의결이 법적인 어떤 처벌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봐서는 당시에 대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보고요. 의결이 있고 난 다음에 최종 어떤 징계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최종 징계가 나와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급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그대로 일단 둡니까? 분리하죠. 분리하죠. 네. 분리하셨습니까? 저 당시에는 제가 저기 1월달 스포츠 의결될 때까지 FC 대표로부터 저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징계 의결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 의결 이후에는 스포츠 대표가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죠. 진행하겠다는 보고 그 전에 보고를 못 받았다. 그 그죠? 이전에는 FC의 그 학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법적 대응하셨습니다. 이는 가해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 그건 제가 알지 대한 못하니까요. 예. 네, 인지를 못하셨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김병수 시장님 가해자들의 무죄 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공동 대응한 행위는 감독 코치 등 가해자들의 언어 폭력과 차별 등 학대 행위로 고통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 정우림 선수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시장님은 지금 답변은 다 제가 하지 모른다고 하고 않겠습니다. 계십니다. 그럼 시장님 면담 3월 28일 날 면담도 피해자 가족이랑 면담 진행하셨죠? 했습니다. 네, 그 당시 내용도 기억하시겠네요. 잘 그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했습니다. 조치 어떻게 취하셨나요? 대표 사퇴하고 지도자 3명 해임했죠. 면담한 이후에요. 그럼 그때 우리 유가족분들에게도
잘 이 내용을 잘 안다고 하셨습니까? 그때도 모른다고 하셨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듣고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구 사항이 진행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FC 사건에서도 보면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시장님께 보고가 없었다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시장님 면담하실 때 서영길 대표가 보고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셨어요. 맞죠? 보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FC 대표 그 U18 그 자살한 학생의 부모와의 어떤 대화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던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앞서서 가해자가 업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김포 FC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김포 FC는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둡니다. 아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시장님은 이사장이시죠, 그죠? 김포 FC 시 이사장이신 김병수 시장님, 우리 11조를 한번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삶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겁니다. 이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저한테 보고해서 대표가 지금 대응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대표가 부모 이 학부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은 겁니다.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요? 공동 대응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그런 청구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님 김포 FC 이사장이시고요. 전임 대표가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라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 대화가 게 잘 아니라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저와 학부모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던 거죠. 시장님께서는요. 보고 받으시라고 시장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보고 받고 책임지고 해결하시라고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고 받고 그다음에 상황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은 뭐 보고를 받고라고 말씀을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장님이 방관만 하고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변명만 하시고 전혀 모르셨다면 이거는 시장님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몰랐다고 한 적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대표와 학부 부모와의 관계와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받으셨나요? 그래서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겨둔 겁니다. 네. 자, 그럼 김포 FC 구단의 보고책이 어떻게 되나요? 왜 이사장에게 바르게 보고하지 않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저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인적 구성도 모르시나요? 네. 그 우리 시장님이 아시는 건 뭘까요? 저는 대표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대표의 업무 수행 관련해서 이 김포 FC의 전체적인 업무는 대표를 통해서 보고받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대표이사의 그 담당자의 문제네요. 시장님께 보고하지 못했던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고 시장님은 대표이사에게 다 맡겨놨다고 하시고 보고받지 못했다 하시고 그리고 현재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보고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김포시청 앞에서도 우리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학부모를 만나서 학부모가 요구 사항을 취하게 해주도록 진행을 시킨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님과 대표이사와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 김포FC 대표이사께서는 홍경우 대표이사께서는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 역시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시고 현 김포FC 대표이사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고받지 못해 언론을 통해 알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가 막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언론을 통해 아는 것도 아예 모르셨다는 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직원들의. 거기에 있는 단장 뭐 부장이죠. 부장이 경찰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을 이사장이 반드시 파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고가 오면 듣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치와 대책, 그다음 방안, 결과를 다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이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게 아니고요. 현 김포FC 대표이사인 홍경호 대표이사께서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질 않아 가지고 전체적인 기관의 기존의 어떤 보고 사항을 다 받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김포FC 대표이사가 취임하시기 얼마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김포FC 대표이사는 다 속속들이 알아야 됩니다. 유소년 학생이 10명이나 관련된 사건이고 그중에서 9명이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몰라야 된다? 그거는 시장님이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생각일 뿐이지 제가 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들어보니 직원 간에도 소통 부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직원의 문제인가요? 제대로 보고하진 직원에게 지금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리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과오를 범한 게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 물으실 겁니까? 그럼 물을 겁니다. 네, 물으실 겁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 아이들에게 가해자 참고인들을 11개월 동안 분리하지 않고 재계약하고 방관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요. 선수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FC는 진술서에 가까운 설문이라고 하지만 세 문항 달랑 있는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 행감에서 전수조사 했다고 했죠. 제가 이 설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자필로 쓴. 하지만 아이들의 필체를 통해서 개인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시 적었습니다. 고 정우림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 밝고 착하고 잘 웃는 친구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학생들 적어놓은 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팀에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이 심한 장난도 치고 힘자랑도 하고 그리고 코치들이 차별을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쓴 아이들 본인들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지금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분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 수도 있는 이 아이들의 이 소중한 설문조사를 자체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감독 코치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코치 밑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십시오. 분리조치 왜 안 하셨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것은 분리 조치의 필요성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권한도 아니었던 걸 생각하고요. 아마 대표가 그 필요성이 있었으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유소년팀 코치들의 장기간의 언어폭력, 차별의 행위로 한 아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우리 시장님, 뭐 대표이사가 다 하는 거라 나는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김포FC 향후 후속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고를 연말까지 그렇게 받았고 연초에 새로운 그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요. 이제 맡겼죠. 맡겼는데 그 학부모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간의 보고 사항이 팩트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감사 담당관을 시켜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시킨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3월 달에 그 학부모를 만났을 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속 대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해 주시라고요. 그것은 아마 다시 그 신임 대표하고 그 구단에서 뭐 정리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최근 4월, 5월 안에 성추행 그런 성추문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아직도 시장님으로서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 조사도 없습니까?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와 퇴단 조치를 해서 규정에 맞는 적시 분리했고요. 그다음에 규정에 맞게 다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의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부실 행정 김포 FC 유소년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김포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 자료인데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PPT를 최종본으로 넘겼는데 최종본이 올라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김포 청소년 재단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전 김포시 국장님 퇴직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이다로부터 시작해서 보훈 인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수위 참여했다고 제가 보건인사 차원 해준 적은 없고요. 인수위원들은 김포시에서 저희가 캠프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라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임을 했고 그 인수위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재단의 뭐 대표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공정하게 자기 역량을 가지고 그 경쟁 뚫어온 거죠. 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퇴임 전 시청 어느 부서 국장님이셨나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는 기억이 하는데 전임 국장으로 뭘 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직전 국장을 뭘 했는지 좀 직전 국장 뭐 하는데 모르십니까? 이분이 퇴직을 언제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직전이나 직후에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이나 직후에 퇴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이분이 교육복지국에 계셨습니다. 자, 여기에 실무과는 어디가 있나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 교육복지과가 있고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보육과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더 있는데요. 더 있겠죠. 네. 뭐 다 일일이 다 알고는 계신 거죠? 네. 그럼 청소년재단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국의 국장님께서 교육청소년과를 관장하면서 청소년재단을 관리하던 국장님이 바로 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거 맞죠? 네. 통상적으로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경기도 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심사를 받으셨지요. 자, PPT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승인 받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직자윤리시민위원회에 심사를 올리셨는데요. 취임은 언제 하셨죠, 이분이? 취임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취임이 2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받은 심사 결과가 나온 날짜는 4월 21일이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취임을 하신 거네요. 그때는 아마 이 행정 절차에서 조금 누락됐던 것 같고요. 이것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후에 확인하고 다시 이제 취업 심사를 요청했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으면 바로 해임을 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누락이 됐을까요? 왜 누락했을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모든 공직자가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누락을 시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공직자윤리심사위에는 모든 사람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그 부서나 이런 기관에서 잠깐 놓쳤을 수는 있겠다 뭐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추가가 된다요, 제가. 네. 자, 김포 청소년 대표이사님도 전 김포시청 국장 출신으로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교육복지국장 역임하면서 관련 부서가 됐고요. 우리 퇴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간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연금을 받고 또 산하기관에 가서 또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날개를 꺾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 법조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직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직자가 다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고 산하기관을 통제해야 하는 과에서 국장님이, 전임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과에 무언가를 요구를 한다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비약이라고 봅니다. 네, 비약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 인수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 바로 일처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단 대표를 직접 만날 수는 있다고 보고요. 재단 대표를 만날 때도 가급적 과장을 배석시키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 없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 누락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김포 FC와 마찬가지로 인사 규정에 따르는 것보다 행정 절차를 밟는 것 같지만 좀 정치적인 보훈 인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누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확인되기도 전에 시민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보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것도 잠시 짚겠습니다. 그럼 이분 역시도 국민의힘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는 알고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채용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거는 시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보고로 서면 보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 기준에 맞는 분이셨는지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자원봉사 단체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자원봉사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걸로 경력이 인정받아 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하셨길래 그런 기준에 부합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소통관 관할 지역 조정 사항인데요. 알고 계시죠? 이 공문. 예,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네. 애석하게도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요즘 시민과의 불통, 시의회와의 불통, 또 직원과의 불통 등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애석한데요. 이 본 질의에서 짚으셨듯이 소통에 관한 이런 보충 질의를 우리 시장님을 더 대리 소통해주고 있는 이 소통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문 시장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 정무팀장도 소통관으로 해서 선거구를 나눠서 소통관으로 개편하셨어요. 소통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소통의 역할을 준 겁니다. 네, 정무팀장의 엄연한 역할이 있는 건데 저기에 하나의 축으로 두셨습니다. 보면은 선거구별로 이제 나누셨어요. 선거 준비를 하시려고 혹시 선거구로 나눠서 소통관 개편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신가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정무팀장까지 저기에 투입을 시키셨나요? 이 소통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오히려 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소통의 역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잦은 접촉과 민원 해결의 피드백이 부족해서 정무팀장을 신도시 쪽에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보면 현장에서도 보면 정무팀장한테 소통관까지 함께 하면서 어떤 선거구로 나눠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시민들이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내드린 겁니다. 저는 꼭 선거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선거구랑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무 경력이 소통관은 단계 넘겨주세요. 자, USB가 있습니다. 가져가서
최종 PPT 찾아주십시오. 자, 소통관은 서류 심사 시의 경력상 아주 중요합니다. 채용 자격 기준이 실무 경력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기획, 민원 상담, 조정, 갈등 관리 등 직무 분야 실무 경력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 것을요. 그리고 경력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이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했었습니다. 행감에서도 했었는데요. 행감에서 여러 가지 그 서류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과 행정과장님께도 제가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지금 띄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 부분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특히 근무 경력을 본인이 요청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알고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본인 요청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발급자 확인 서명 포함되지 않은 경력 사항도 있습니다. 네, 보고 받으셨죠?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보통 이력서에는 학위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학위를 이력서에 기재 안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써서 제출한 경력 증명서 시간과 전력조회 요청으로 회신된 기간이 줄여서 온 것도 보셨나요? 그 본인-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하셨나요? 제가 본인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보고 소통관은 받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사후에 보고받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소통관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전부 1, 2차 서류 면접을 외부에 위탁했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거나 의견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선발 결과만 저는 봤습니다. 네, 결과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도 보고 받았냐고 그랬지 직접 보셨냐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네, 많이 시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행정과에서 이미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걸 틀진 않겠습니다. 실장님께 직보하는 소통관이 서류부터 부실하니까 내정설에 힘이 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경력,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보면 빠져 있는 경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그런 경력들을 다 빼면, 말씀드린 경력을 빼면 주 40시간 근무를 1일로 산정하는 이 경력을 도대체 뭘로 채워서 서류가 통과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 인사위원회가 외부에서 진행했는데 거기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확인 그분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법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정보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실제 갈등 관리, 민원 관리 하시던 분,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셨던 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하셨던 분, 공무원,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 경찰, 군인, 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일하셨던 분들이 소통관의 도전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도 정치적으로 내정된 저 세 분 소통관 앞에서는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높고 훌륭한 업무 이력도 다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켜봐달라는 말씀에 소통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출장 봉영사에 시간 기재 않은 것도 있고요. 일과 중 개인 소속 단체 행사 참석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6급 상당의 같은 공무원이 소통관의 눈치를 보고 내빈으로 모시고, 소통관은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주며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6급 상당 공무원을 하고 뽑아놓고 6급 상당 공무원, 팀장님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시간 임기제,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왜 뽑습니까?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일부 뽑기는 합니다. 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위해 뽑습니다. 하지만 소통관에게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요구됩니까?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으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한 소통관이 2억 3천여만의 세금을 들여서 과연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통관 임기가 언제까지죠? 1년 계약이니까 올해 연말까지. 올해 연말이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성과를 봐서 성과 좋은 분들은 재계약을 하고, 만약 성과가 좋지 않다면은 뭐 다른 추가 공고를 통하든 제도는 지속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평가에 의해서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용 전 서류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하셨어요. 임용 전 서류에 대한 문제점,
소통 간 복무 점검 제대로 못하셨어요. 소통 간 복무에 대한 문제, 소통 간의 정치 행위로 보이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점 연말에 제대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연장시키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시민들 무서운 줄 아셔야 되고요.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소통에 대해서. 예. 그렇죠. 시장님이 제대로 못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세입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지 않는 것은 시정 전반 행정 운영에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시장님의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개방형 홍보 담당관 채용으로 일방 통행 홍보를 하며 담당관은 언론과 시의원에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향한 횡포입니다. 재정 부족 세수를 늘리겠다고 생각하신 일이 시민력이 합해져 키워온 복지재단을 유사성도 없는 분화재단과 통폐합하여 약화시키고 시청 복지과에서 50만 김포 시민의 복지를 다 챙기겠다고 합니다. 산업진흥원의 예산을 줄여 제대로 된 기회도 주지 않고 해체시켜버리고 산업에 특화된 직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시청 기업 지원과 7명의 인원으로 김포 기업체를 다 지원하겠다고 하십니다. 김포의 복지와 산업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긴 하신가요?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똥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합니다. 시장님께서 교통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으시니 텅 빈 공간에 엄청난 임대료를 내며 세금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소장 책임제라고 국소장들께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게 한다고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비공개로 진행하신 일 투성이라 국장 과장님들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조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요? 시장님의 인사는 정치 인사, 보훈 인사로 점철돼 있습니다. 한 시의원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치가 우선이라면 시민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시장님 역시 김포를 정치의 장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시민들을 도구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시민을 위한 소통하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